네, 앞서 보도 내용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노인뿐 아니라 젊은 층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진흥팀 송경호 수사관의 화상 연결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신종 수법이라 할 수 있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하면 동대문경찰서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약 50%가 증가했는데요. 쉽게 말해 작년 이맘때 10명이 피해를 당했다면 올해는 15명이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죄 수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령대가 노인들 피해 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20대 젊은 층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네, 보이스피싱을 노인분들이나 배우지 못한 분들만 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범인들은 연령대별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알고 접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을 상대로 검찰청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겁을 먹은 여성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관련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들이 수사 절차나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도 내용을 통해 메신저 피싱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피해 유형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지만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 유형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현금이나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각종 이유로 계좌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체크카드나 유심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 딸, 자녀인 척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그 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수법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유형만 알고 계신다면 대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 또 주의사항 알려주신다면요. 네,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은 돈이나 상품권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전화로 대출을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인 척 메시지로 접근을 한다면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범인들이 은행이나 수사기관의 이름으로 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면 어디로 전화를 걸든 범인들에게 전화가 가도록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은 절대로 설치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전화 도중 의심을 하게 되셨다면 가장 빨리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이미 돈을 송금을 했다면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 정지 요청은 각 은행 콜센터나 112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상담이나 피해 환급금 신청은 금감원 콜센터 1332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권 수취 유형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품권 구매처에 꼭 환불 요청을 먼저 하신 후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